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존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과 물리적 충돌에 의한 확전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현저히 높아졌고 위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습니다.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입니다. 예, 홍준표 대변인. 올해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한과는 이제 완전히 별개로 가겠다, 두 나라로 가겠다, 뭐 이런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북한이 휴전선 근처에서 무슨 땅 파기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휴전선 254km 이제 그 길이에서 동쪽, 뭐 서쪽, 뭐 중부 지역에서까지 곳곳에서 이제 이런 공사하는 흔적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찰 자산을 통해서 이제 그 포착이 됐고 뭘 짓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장벽을 짓는 장벽을.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한반도판 베를린 장벽을 세우는 거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물론 아직 이제 지어진 것은 실제 건축이 된 것은 뭐 짧은 거리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우리는 민족도 아니고 통일도 없고 적대적인 국가 관계다라고 이제 여러 번 천명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심상치가 않다라고 이제 저는 느껴지고요. 북한의 통일역이라는 역이 있는데 통일역의 통일자를 빼버리고 그냥 역이 됐다고 합니다. 이미. 그리고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인가요? 탑은 아예 철거를 해버렸고. 철도도 지금 없앤다고 하고요. 지뢰도 깐다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 징후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원래 하던 뭐 미사일 실험도 뿐만 아니라 오물풍선도 날려보내고 계속 도발해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실험이 이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주목할 만한 기사가 또 한 가지 나왔습니다. 길주군이요. 함경북도 길주군 여기가 이제 풍계리에 있는 곳입니다. 핵실험 많이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올해 들어서만 지진이 11차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가 늘었고요. 2017년 이전에는 자연 지진이 한 번도 없었던 곳입니다. 20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핵실험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본인들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했었던 그 핵실험을 했었던 때입니다. 그때부터 지진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풍계리에서 백두산까지는 직선거리 11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과학자들 얘기가 이런 그 종류의 핵실험이 더 큰 규모의 핵실험하면은 백두산 화산 분화에도 영향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북한의 지금 이 움직임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이제 아주 긴밀하게 이제 살펴봐야 되고요.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백두산에서 막 화산이 분화가 일어나는 장면들을 영화로 뭐 시나리오지만 보셨겠습니다만요. 자,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북한이 이 구조물을 장벽을 쌓는 게 베를린 장벽처럼 쌓아서 정말 그래, 우리 남남으로 가자 이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대북 확성기를 틀었기 때문에 이제 틀려고 했기 때문에 그 목소리 듣고 혹시 북한 장병들이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할까봐 그거를 가로막기 위해서 뭔가 성벽을 쌓았다 이렇게 보는 다중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남한과 북한 사이에 심리적인 간극이 이미 멀어졌고 장벽이라는 어떤 상징물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물리적으로도 차단해서 더 멀어졌다라는 어떤 선전 효과를 노린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지금 짚어주신 대로 워낙에 이 북한을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물리적으로 막고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또 한 축의 해석으로는 이미 북한에서의 이탈 심리라는 게 상당히 좀 고조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저지할 뿐만 아니라 일단 김정은 왕국의 하나의 공고한 구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걱정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것도 걱정인데 자, 정영진 변호사님. 오늘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상반된 메시지를 냈는데 오늘 6월 15일이 공교롭게도 자, 연평해전 25주기가 되겠고요. 우리가 승전을 했죠. 그다음에 6.15 선언,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선언이 있었던 지 24년이 됐습니다. 자, 어떤 거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 임진왜란 때 그 일본에 갔던 우리나라 사신들이 정사하고 부사가 의견이 갈렸잖아요. 한쪽은 일본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가 없다. 일본같이 미개한 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한 사람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얼굴을 봤더니 아주 사악하고 음험해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올 것이다. 방비해야 된다. 결론은 어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김정은이 나왔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동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1의 적대국이라고 그랬어요. 말만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게
게 뭡니까? 휴전선에다가 휴전선 장벽 건설하고 있잖아요. 철거한 거 뭡니까?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철거했어요. 조국 통일 3대 헌장이 뭐냐면 7.4 남북 공동 선언하고 1980년에 김일성이 이야기한 고려민주 연방공화국하고 그다음에 1993년에 또 김일성이 이야기했던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이런 거였거든요. 김일성의 유언까지도 통일해야 된다라고 한 유언까지도 무시하고 철거해야 된다, 부셔야 된다. 이게 지금 김정은의 생각인데 그런데 지금 뭐 싸워서 이기는 게 뭐 하책이고 뭐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평화는 힘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아무런 구호에 불과하다. 평화는 힘 없이는 지켜질 수 없다. 이러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말씀은 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새겨야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자,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힘으로써 평화는 얻어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오늘 동시에 나왔습니다.